초인전. 제1-5장 기억상실과 위문의 기억들. 소년 수혁은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지 죽순을 씹으며 콧노래를 흥얼대며 진한 숲의 향기를 헤치며 걷는다. 숲 끝에 다다랐을 때 초원이 펼쳐지고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안개가 덮여있는 절벽을 만났다. 길도 없었지만 절벽의 모양은 그야말로 더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소 하고 있었다. 절벽은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평원을 지나 이제 정말 막다른 길목이다. 소년 수혁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본다. 이제 육안으로는 그 끝을 볼 수 없었지만 수혁에게는 뭔가 반짝하는 눈빛을 지으며 하늘을 향해 도약한다. 이건 또 무슨 놀라운 경공인가? 무릎을 치고 오르는 모양이 하늘에 유영하는 새도 이같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녕 수혁에게는 육체적 한계가 없는 것인가? 공기의 저항도 없는가? 절벽 중간에 다다르면 넓은 공터가 나왔다. 수혁은 단 한 번이 도약으로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 모습이 흡사강호 인물이 보았다면 혹 어기충소의 신법이 아닌가? 수혁이 내려선 곳은 제법 규모가 있었다. 그 너비는 이 100여 장 안팎에 이른다. 20여 장 정도는 정원과 채소밭이 있고 제법 어른 3명 정도의 높이의 나무들도 있다. 나머지 부분은 공터이면서 잘터가 다져진 듯하게 판판하게 다져져 있다. 남들이 보면 수련장을 연상케 한다. 여러 군데 석전이 존재한 절벽면은 인공을 가미하게 석굴과 석전이었다. 석전과 석굴들은 어떤 기관이 있는 듯 큰 돌로 막아서고 있었다. 소년 수혁의 눈은 하나의 큰 석굴을 주목하게 되었다. 돌문이 닫혀있지 않고 돌무더기 잔해가 흩어진 것이 중앙의 석전이 입구였고 그곳은 약간 부서진 듯하다. 그곳에서 약향의 냄새가 진동한다. 이 냄새는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내음이었으며 그 내음은 사람의 심신을 맑게 씻어낼 만큼 매우 청량한 내음이었다. 난 그동안 저 냄새를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군. 천천히 걸으며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과 함께 성문을 향해 걷고 이내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 석굴 안은 도적들에게 도둑 맞은 듯 매우 지저분하였고 그윽하였으며 진한 약향실로 가득하였다. 한 번 좌로부터 우로 훑어서 본 소년 수혁의 눈에 석굴 안너비는 정사각으로 대략 10여 장이나 되었다. 이 넓은 곳의 한쪽 벽면은 긴 석탑과 돌로 된 책장 벽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안은 무려 대략 5만여 권의 책들로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은 석탁이 놓여 있었다. 석탁 위에는 한 사람이 식사하였는지 밥그릇과 찻잔 그리고 그릇 등이 널려 있었다. 밥그릇에 밥은 반쯤 비어 있었는데 누렇게 변색되었으며 일부는 퍼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아마도 밥을 버려둔 것이 며칠 시간이 흘렀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눈에 띄는 것으로 수혁의 눈가에 이체가 서린다. 한쪽 벽면에 황금빛 바늘이 사방에 꽂혀 있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산발머리가 백발이었고 회색 도복을 입은 할아버지였는데 바로 엎어져 있고 고개가 젖혀져 한쪽은 땅에 묻혀 있는 채로 그 얼굴은 황금빛 바늘이 사방에 꽂혀 있었으며 자세히 보면 등판에 바늘구멍이 있었다. 그의 옷은 온통 찢겨 있었는데 검과 도에 의하여 찢겨 있는 곳도 있었다. 얼굴에서 핏자국이 온통 있고 몇 날이 지났는지 딱지가 되어 있었으며 강한 감기로 죽게 되었는지 오공에서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어찌 된 영문인가? 소년 수혁은 잠시 눈을 감는다. 이대로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소년은 처음에는 놀라운 광경으로 눈이 충혈될 정도로 크게 뜨고 눈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충혈되었다. 이러한 놀람으로 이제 수혁은 눈에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고 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진다. 한섭을 치민 소년 수혁은 쉬지 않고 경공을 전개했을 때도 땀을 흘리지 않았으나 지금은 너무나 큰 놀람으로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이제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나의 기억은 물속인가? 구덩물인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두움이고 미끈거리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은 걸쭉한 진흙 같기도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군. 극심한 고통의 시작 몸부림을 쳐본다.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다. 닥치는 대로 몸부림을 치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고통만 벗어나면 좋겠다. 수혁은 그간 일이 회상되어 감추어진 기억에서 기억을 더듬었다. 수정관이 금이 가고 있었다. 석실 한쪽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기에는 너무 도인과도 같게 생겼다. 회색 도인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복은 성한 대가 하나도 없이 누더기가 되어 있고 또한 곳곳에는 상처가 도인에게 엿보였다. 이노 도인은 머리 백발에 치렁치렁 하얀 은빛 수염을 하고 천천히 식사하며 음식을 음미하듯. 하지만 그의 외모는 도저히 살아있을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리고 순간 바로 반대편 계단 위 제단 형식 위 공중에 쇠사슬로 매달려 있는 수정관, 그 수정관이 금이 가는 소리를 도인은 감지할 수 있었다. 급히 일어나 수정관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이미 수정관은 순식간에 폭발하고 만다. 부서진 수정 파편과 누런 황금 침의 무리가 사방으로 날아간다. 이미 도인은 어쩌지 못하고 얼굴에 수정 파편과 금침을 맞고 뒤로 돌아뛰려 하였으나 순간 광풍의 등판이 장렬하여 그대로 오작 날아갈 벽면에 부딪히고 튕겨서 그대로 널브러진다. 노인이 맞은 수정 파편과 금침은 어떠한 암기보다도 더욱 노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폭발은 노인에게 치명적이었다. 너무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도인이 너무 노쇠하였는지 피를 토하고 감기에 의하여 오공에서 피를 흘림과 동시에 힘겹게 고개를 들고 몇 마디 말을 남긴다. 어르신 꼭 대공을 이루소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둔다. 그런 후 흑의를 걸친 소년이 부서진 수정관에서 일어나 옷에 묻어있는 황금빛 흙수가 뚝뚝 떨어뜨리며 달리기 시작한다. 안만 향하는 소년은 벽을 그대로 박았다. 폭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넘어진다. 다시 일어나 다른 벽면을 받았다. 이같이 것을 수번 반복하더니 섭실의 돌문이었는지 그대로 돌문을 박살내고 달려나간다. 괴성을 지르기 시작한다. 인간이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는가? 아주 기괴하면서도 그 소리를 아주 크며 매우 고통에 찬 소리였다. 밖은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는 어둠이 있고 가끔 뇌성병력이 치고 있다. 소년은 그대로 달려가 갑자기 바닥이 꺼졌는지 아래로 떨어진다. 잠시 후 뇌성병력에 조금은 소리가 묻혔으나 굉장한 폭음이 들린다. 소년이 바닥과 조우하였나 보다. 과아쿰. 소년은 죽었나? 미동도 하지 않는다. 뇌성병력에 의하여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만 장렬하고 비와 바람과 소리만 대작한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소년이 일어난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달린다. 또 달린다. 괴성을 지르며 달리고 또 달려나간다. 하하가. 수혁은 이러한 회상을 하고 순간 다시 자신의 현장으로 생각이 돌아왔다. 그는 머리가 너무나 아파졌다. 그리고 약간의 눈물이 눈가에 어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땀으로 번벅되었고 코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머리를 흔들어 송골 맺혔던 땀 그리고 눈물 등을 털어내고 소매와 손을 이용하여 눈물을 훔친다. 저기 노인이 나를 돌보고 있었군. 그런데 나는 왜 수정관이라는 곳에 있었던 거지이도 생각나지 않는군. 하지만 이제 실마리는 찾은 것 같군. 고개를 들고 수혁은 노인 곁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섭실 이곳 저곳을 살핀다. 소년은 손짓으로 노인을 두둥실 뛰어 밖으로 걸어나간다. 바로 전설의 허공선물을 소년은 아무렇지 않게 전개하고 있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혁은 노도인을 보며 어느 정도 기억이 돌아왔는지 혼잣말을 하였다.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오. 신장 그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애도하오. 이제는 정말 편히 쉬기를. 갑자기 시신에 불이 붙는다. 타다가 타다. 재가 된다. 바람이 불어온다. 재가 하늘을 날아서 흩어진다.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든 땅과 동화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수역이 있는 곳은 섭실 앞에 꽤 넓은 정원과 공터가 있는 곳으로 노인의 시신은 완전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수역은 대부분의 의문이 풀렸지만 자신의 나이와 12살 이전의 기억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섭실로 돌아와서 책장의 책들을 살피고 있었다. 수역의 마음에 가장 낡은 책을 읽고 싶었다. 영생불사 금강불괴공. 정말 낡고 볼품없는 책이지만 책의 두께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그 글은 과두문으로 되어 있으며 너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책을 읽는 데는 이런 책이 더욱 흥미를 더할 수 있지. 마치 소년 수혁은 노학자가 된 듯 말을 하며 책을 읽어나가려 한다. 그런데 첫 장에 새로운 지면이 있었다. 전혀 다른 재질 것이다. 서신의 형식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고 조상님께? 고 조상님. 이것은 신장 노인이 남긴 것인가? 서신이군. 이 책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 대필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불과 4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대필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사람의 영생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꿈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여 인간의 인체의 구조와 작용 등 총망라하고 완벽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 등을 기술한 책입니다. 이제 제가 서론에 붙여넣은 서신을 읽으시고 애독하시며 이 책을 소중히 하시면 됩니다.